동화가 어른 앞에 감동으로 만날 때. 난 태어날 때부터 종교가 결정되었어요.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 교회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교회에서 대회가 공지되었어요. 동화 구연, 성경 암송, 성가 부르기, 웅변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어요. 나는 동화구연 대회에서 참가해서 대상을 받게 되어서 공책 20권을 부상으로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분은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마치 스타가 된 듯한 벅찬 마음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듯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연히 고등학교 1학년 수업 시간에 능률이 안 오르는 지친 타임 때 우리는 재능 특기생을 찾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뽑혀서 교실 앞에 서서 동화구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은 배꼽 잡고 좋아했고요. 간간히 그 기회가 올 때 그 시간을 채워주는 연예인으로 저는 당당히 등극했습니다. 그 이후 나의 강점이 소문나면서 담임 선생님 윤리 선생님이셨어요. 저보고 동화를 써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며 상담 시간에 문득 제안을 하셨습니다. 전 그때 공부도 잘 못하면서도 내가 왜? 다른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시간 낭비가 아닐까? 하는 핑계를 생각하며 이런지하로 선생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고3 때 어려운 시절 학원에 가서 일부 과목을 친구들과 수강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사설 입시 학원에 다니는 게 금지인 시대였어요. 그런데 새로운 신세계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동안 학교 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저로서는 선생님의 실력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는 시대였죠. 그런데 사설 입시 학원에 단과를 가니 수업이 귀에 쏙쏙 들어올 정도로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한 번은 생물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학교 시간에는 꾸벅꾸벅 졸았던 내가 재수학원에서는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사과의 구조를 설명하시는데 원래 사과 열매는 식물의 생식기관인데 사람들이 너무 맛나게 먹는다고 설명하시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모두들 박장대소하였지요. 또 영어 시간에는 주요 단어와 수거를 요약 정리하여 한눈에 알기 쉽도록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지존으로 보이던 학교 선생님들의 교육하시는 방식보다 학원 선생님들의 교육 방식이 훨씬 더 우세하다고 느꼈지요. 그렇게 은연중에 저의 마인드가 생각하다 보니 학교 생활을 대충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하면 당연히 성적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재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재수하면 반복이 되므로
당연히 성적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성적은 별반 다를 게 없는 게 아니겠어요? 한 번 본 책을 또 보니까 다 아는 듯한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다음번은 더 나을 거라 여기고 삼수로 또 도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공부를 계속하니 지겨움도 있었고 또 경제적인 궁핍도 해결하고자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게 되었지요. 결론은 어찌 되었냐고요? 그래도 삼수는 어찌 되든 꼭 학교에 가겠다는 각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입학하게 되었지요. 과는 유아교육과. 아르바이트를 고민하고 대학교에 갔을 때 우연히 공공기관 시험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과목은 3년 내내 공부한 과목이었어요. 결론은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하게 되었답니다. 입사하니 나의 동아구연의 재능은 다 가슴에 묻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다람쥐 채바퀴 돌듯 30년 가까이 하게 되었어요. 몸과 마음이 계속 병들어가는 것을 미처 모르고 살아가게 되었지요. 그러다 우연히 종합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때 저는 엄청난 결과를 보게 됩니다. 나의 몸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큰 혹이 내 몸에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레이저 시술을 하여서 직접적인 수술을 피하려 노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레이저 시술 3번 만에 의사의 최종 소견은 큰 병원으로 가라는 결론이었어요. 그때 저는 하늘이 노랗게 보였답니다. 그러나 일생일대의 큰 수술을 유명한 명의의사에게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몸이 나아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계속적인 검진에 혹이 다른 부위에도 계속 발생하게 되어서 깜짝 놀래서 또 내 눈은 놀란 토끼가 되게 되었습니다. 맥박과 심장은 계속 뛰고 제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에 돌면하는 총체적 난국이 시작되었지요. 계속해서 온몸을 수술할 수는 없잖아. 이러다 내 몸은 온통 혹으로 다 변하는 게 아닐까? 그때부터 저는 나름대로 나의 잘못된 점을 찾으러 나의 탐색이 시작되었고요. 주요 4요소인 음식, 운동, 물, 마인드 이 4가지 요소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서 쉬는 중에 우연히 동아구연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동화를 들으면서 어느덧 제 눈물에서 눈물을 흘리고 나의 마음은 감동으로 벅차 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화가 아이들만 보는 전유물이 아닌 어른에게도
감동과 재미를 준다는 것을 알고 저의 가슴은 기쁨으로 뛰게 되었답니다. 오늘 저에게 큰 위로와 전환점과 눈물을 알려준 이 동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오냐오냐 할아버지입니다. 아름다운 숲속에 크고 잘생긴 느티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잘생긴 아저씨, 아저씨 가지에서 그네를 타면 안 돼요? 멋쟁이 아저씨, 아저씨 머리칼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동물들은 느티나무와 놀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소리를 버럭 질러대며 쫓아버렸지요. 안 돼! 귀찮게 굴지 말란 말이야! 그때부터 느티나무를 버럭버럭 나무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숲에도 세월이 흘렀어요. 나무들은 동물들과 즐겁게 지냈지만 버럭버럭 나무 곁엔 아무도 없었어요. 내 곁에는 아무도 없구나. 아이고, 나만 외톨이가 되었어. 할아버지는 몹시 슬펐어요. 다음날 아침 떼지어가는 개미들을 살짝 불렀어요. 얘들아, 내 몸속에서 쉬었다 가렴. 어머, 심술쟁이 할아버지가 이젠 별소리를 다 하시네. 할아버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바람이 몹시 불던 어느 날 장수풍뎅이 한 마리가 느티나무에 부딪혀 기절을 하고 말았지 뭐예요. 잠시 후 장수풍뎅이가 깨어나 길을 떠나려 하자 느티나무가 말했죠. 내 몸에다 알을 낳는 게 어떻겠소?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남에게 베푼 것이 없다오. 이제라도 남에게 베풀면서 살고 싶다오.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날 장수풍뎅이는 느티나무 껍질 속에 알을 낳았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갉아먹어도 괜찮아요? 오냐 오냐, 내 걱정이랑 말고 쑥쑥 그려. 할아버지는 몸 한쪽이 따끔따끔 아파왔지만 꾹 참았어요. 어른이 된 장수풍뎅이가 떠나가자 그 자리에는 나무진이 흘렀지요. 향기는 밤바람에 온 숲으로 퍼졌어요. 할아버지! 나무진 냄새가 너무 좋아요. 좀 먹으면 안 될까요? 오냐 오냐. 할아버지가 나무진을 먹어도 된대. 그렇죠, 할아버지? 오냐 오냐. 실컷 먹으려. 느티나무는 어느새 자기 이름이 바뀐 걸 알았어요. 오냐 오냐 할아버지! 저쪽에서 한때 나방들이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오냐 오냐. 저는 이 동화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크나큰 감동을 느꼈답니다.
처음에 할아버지는 외로운 할아버지였죠. 숲속의 동물들이 같이 놀자고 할 때 할아버지는 소리를 버럭 질러대며 쫓아버리고 그들과 지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할아버지는 몹시 외로움을 느꼈지요. 혼자 있는 슬픔을 느끼게 되었지요. 무수한 슬픔을 느끼면서 할아버지는 드디어 크나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개미들에게 제안을 하죠. 할아버지의 몸속에서 쉬었다 가라고.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개미들은 할아버지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젠 별소리를 다 하시네 하면서 바로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지요.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이 나면서 또다시 슬픔을 맛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여기서 도전을 멈추지 않고 또 다른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 기회는 장수풍뎅이 한 마리가 느티나무에 부딪혀서 기절을 하는 상황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때 장수풍뎅이가 힘들어할 때 느티나무는 또 제안을 하지요. 내 몸에다 알을 낳는 게 어떻겠소?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남에게 베푼 것이 없다오. 이제라도 남에게 베풀면서 살고 싶다오.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제안을 들으면서 장수풍뎅이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됐을 때 할아버지가 해준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러면서 느티나무 껍질 속에 알을 낳고 할아버지는 어땠을까요? 할아버지는 몸 한쪽이 따끔따끔 아파오면서 수많은 고통이 왔으나 꾹 참았어요. 역시 할아버지는 알게 되었지요. 희생과 고통 속에서 그것을 참고 타인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도와줄 때 또 다른 그 아픔 속에서도 큰 기쁨을 만난다는 것을, 장수풍뎅이가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저는 할아버지는 몸 한쪽이 따끔따끔 아파왔지만 꾹 참았어요. 이 대사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수많은 제안들이 물려오죠. 할아버지에게 계속적으로 나무진을 먹어도 되냐 하며 내 몸이 점점 육체적인 고통이 올 수 있는 요건들이 계속 찾아오는데도 할아버지는 어떠한 대답을 하시나요? 오냐 오냐 실컷 먹으렴 하면서 그 모든 제안들을 다 수락합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의 이름은 어느새 바뀌게 되었지요. 최고의 긍정적인 아이콘, 오냐 오냐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이름은 어느새 긍정적인 아이콘으로 변해버렸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화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